제2공항 건설 계획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제주도가 주변 지역 발전 계획 수립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새해 예산 심사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 도의원들이 뚜렷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20대 여성이 음주교통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를 매달고 1km를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직 경찰관도 음주사고를 냈다 붙잡혔습니다. 제주도가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한다면서 절반은 읍면동장 추천으로 채워 무늬만 공모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2공항 건설이 경제성이 있다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나오면서 제주도가 공항 주변 지역 발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부실한 용역을 바탕으로 한 예비타당성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제2공항 건설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 내년 1월 공항 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합니다. 정부의 공항 개발에 맞춰 제주도는 공항 주변 발전 계획 수립을 시작합니다. 예타 결과가 나온 만큼 그동안 중단됐던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과 전문가 등이 민관 기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에 공항 주변 발전 계획의 마스터 플랜인 기본 구상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공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가령 예를 들면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대토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항 주변 발전 계획 수립 시에 기본 구상에 그걸 담아서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을 포함해서 용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동안 제2공항을 반대해온 성산읍 주민들이 예타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2공항 반대 대책위는 지난해 사전 타당성 연구가 천년 동굴이 누락되는 등 부실한 용역이기 때문에 정부의 예타 결과도 엉터리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기한 의혹들 그리고 그 예정 부지 주변의 환경 영향 평가 이런 게 산정이 안 되고는 어떠한 협의도 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이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로 제2공항 건설 사업이 확정됐지만 성산읍 지역 주민들의 반대 기조가 여전해 공항 건설 사업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도의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놓고 여야 도의원들이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교육청은 내년부터 도입되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지연 기자입니다. 제주 지역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내년 예산은 456억 원. 교육청이 정부의 몫이라며 한 푼도 편성하지 않자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석 달치인 114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새해 예산을 최종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첫날부터 이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이성문 교육감이 무책임하다며 질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라며 맞섰습니다. 우리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제주도의 도민을 바라봐야 되고 그 학부모님들을 바라봐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 교육감님이 정말 책임 있는 교육행정가인가. 제주도 교육청이 잘한다 못한다고 알고 할 수는 없지만 이건 당연히 국가의 몫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4.3 축소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국정 역사 교과서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교육감께서는 그 국정화 자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계신데 향후 어떻게 대응할 방침인지. 고등학교의 경우는 이 국정을 채택해서 하느냐, 검정 체제로 가느냐 이런 것이 있었는데 검정 체제를 유지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한편 여야가 내년 정부 예산에서 8,600억 원을 누리과정에 지원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제주에는 150억 원가량이 배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을 합쳐도 5달치가 여전히 부족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벌여 206억 원을 삭감해 재조정했습니다. 도의회는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이 있는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특혜 의혹이 제기된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 제주 미래비전 관련 용역 예산 등을 삭감했습니다. 도의회는 예결위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와 교육청의 내년 예산을 최종 확정합니다.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음주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0대 여성이 음주 사고를 낸 뒤 상대 운전자를 매달고 달아나는가 하면 현직 경찰관이 음주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습니다. 승용차에 매달려 있던 한 남성이 도로로 떨어집니다. 승용차는 사고 충격으로 2바퀴나 구른 뒤 반대편 인도까지 튕겨져 나갑니다. 와, 저 완전 큰일 나 시켜줘. 사고가 발생한 건 어젯밤 10시 20분쯤. 승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나려다 택시 기사가 가로막자 1km나 매달고 달리다 2차 사고를 낸 겁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54살 장모 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운전자인 24살 정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35%였습니다.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쾅 박으니까 순간 좀 놀라기도 했었고, 속도는 한 80km에서 100km 정도 되는 것 같았었어요. 그 속도로 추월해서 그 정도로까지. 현직 경찰관도 만취 상태에서 음주 사고를 냈습니다. 서귀포 경찰서 소속 55살 이모 경사는 어젯밤 10시 반쯤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2%로 승용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인 승용차를 들이받아 일가족 3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상가집에 갔다 오셨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통사고는 음주 교통사고로요. 살처리가 될 것이고요. 이것이 지치해서 운전한 건지 술 때문인지 아니면 보지 못해서 충격한 건지는. 이 경사는 지난 2012년에도 음주 교통사고를 냈다 한계급 강등됐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국정 한국사 교과서가 탐라국의 존재를 표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주사랑 역사 교사 모임은 지금까지 모든 검인정 교과서들이 고려시대 한반도 지도에 제주도를 탐라라고 별도로 표시해왔지만 국정교과서에서는 탐라가 사라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제주도가 일본 영토인 것처럼 일본과 같은 색깔로 표시했다며 제주도민으로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가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을 공개 모집하기로 했는데 절반을 읍면동장에 추천으로 채우기로 했습니다. 무늬만 공모다, 관치다, 이런저런 뒷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읍면사무소와 주민센터에 붙은 주민자치위원 공모 현수막. 오는 9일까지 공모를 통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상 읍면동의 의회 같은 역할을 하는 기구. 지역 개발 계획을 심의하고 주민들의 이해 조정, 환경 영향 평가 등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올해 조례를 개정해 그동안 사실상 읍면동장의 추천과 통장, 이장으로 구성되던 위원회를 공모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가 무늬만 공모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제주도가 1,028명을 공모하면서 절반을 읍면동장이나 직능단체장의 추천으로 모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의 통로를 차단하는 것은 물론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원들이 좀 바뀌면서 새롭게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들을 가로막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공모에만 의존하면 특정 계층으로만 구성될 가능성이 있어 직업과 지역 등을 기준으로 안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일괄적으로 공개 모집을 다 해버리면 이러한
그 조례 17조에 나와 있는 지역 대표라든가 직능 대표 각각 계층이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시작하기도 전에 논란에 휩싸인 새로운 주민자치위원회. 제주도는 방침을 바꿀 계획이 없다고 밝혀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네,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기온 변화가 큰 요즘인데요. 주말인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는데요. 하지만 중산간 이상 지역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도 큰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차차 흐려져 오후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휴대하기 편한 우산을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내일 아침 북부 지역의 기온 6도, 남부 지역은 9도로 모든 지역이 10도를 밑돌면서 오늘만큼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고요.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연인 이맘때 기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제7차 제주도민 촛불 집회가 내일 저녁 6시에 제주시청 앞에서 열립니다. 제주도 내 10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이 주최하는 내일 집회에서는 양윤경 제주 4.3 유족회장 등 시민들의 자유발언과 시국 풍자 공연, 시국을 토론하는 만민 공동회 등이 진행됩니다. 참가자들은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제주시청에서 광양 사거리를 거쳐 옛 세무서 사거리를 돌아오는 구간에서 거리 행진도 벌일 예정입니다. 제주 해군기지와 제2공항 등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계 인사가 참여하는 도민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은 오늘 제주 언론학회 세미나에서 제주 지역 갈등 현안이 끊이지 않는 것은 사회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이라며 제주도와 의회, 언론과 시민단체 등이 도민회의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